금값 폭등의 진실, 서울에서 뉴욕까지 24시간 추적기, 사상 최고치 원칠치 9천원 돌파하는 그 순간들을 증언한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경제를 응원해주세요. 2025년 10월 7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종로 3가 금거래소 앞,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골목에 첫 번째 전자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삑! 금 시세 전광판이 켜지면서 오늘의 첫 시세가 나타났어요. 5,764,000원 온스. 어제보다 무려 8만 원이나 오른 숫자였습니다. 저는 김철호입니다. 15년째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와 호황을 지켜봤지만 이번 금값 폭등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용석 씨였습니다. 67세인 그는 40년째 이 골목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여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기자 양반,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박용석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적이 없어요. 어제 하루 만에 1년치 매출이 나왔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은희 씨 34세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매장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골드바 10돈짜리 남아있나요? 어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김은희 씨는 3개월 전부터 남편과 함께 금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금 ETF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현물 투자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스피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금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전쟁하고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김은희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금값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많이 투자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골목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직장인들과 주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용규 씨 22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후배들과 함께 와서 작은 금반지 몇 개를 사고 있었어요. 형들, 제가 말했잖아요. 금값 진짜 미쳤다고. 이용규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 3돈 샀다가 바로 3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다음날 다시 떨어져서 시겁했지만요. 대학생들까지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용규 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금에 투자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이 다 코인이나 주식하는데 저는 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말렸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사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용규 씨의 표정에는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만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저는 명동의 대형 금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귀금속 매장 중 하나였어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그날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인기 맛집 앞에 선 것처럼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사장, 45세 귀금속업 20년 경력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문의 전화가 밤새도록 와서 전화기를 꺼놔야 했어요. 이런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어요. 이건희 사장은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60대 부부가 와서 1kg짜리 골드바 2개를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했어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안 되고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사기로 했다고 하시던데 요즘 이런 고객들이 정말 많아요. 매장 안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금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고 중년 남성은 골드바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두 여성이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계속 오를까? 나는 좀 무서워. 걱정 마. 우리 남편이 증권회사에서 일하는데 금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지는 않았어요.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가짜 금도 많이 돌아다닌다던데.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 관련 펀드와 ETF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은행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 상품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온 것 같았어요. 상담 창구에서 근무하는 박미영 과장 38세, 은행원 15년 경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만 벌써 30명 넘게 금 관련 상담을 했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2~3명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대부분 금 ETF나 금 적립 상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박미영 과장은 최근 고객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나 펀드 상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금 상품에 대한 문의가 80% 이상이에요. 특히 젊은 고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20대, 30대들이 적금 대신 금 적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때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30대 남성이었는데 그는 매월 50만 원씩 금에 투자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집값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주식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금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오후 2시, 저는 서울 남대문 시장의 금은방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금 거래가 활발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목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금은방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들렸습니다. 금값 오늘 또 올랐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골드바, 금반지, 목걸이 뭐든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장의 사장인 김정호 씨, 52세, 금은방 운영 25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5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어제 하루 매출이 평소 한 달 매출을 넘었어요. 골드바는 아침에 들여온 게 점심 전에 다 팔렸고 추가 주문하려니까 업체에서도 품귀라고 하더라고요. 김정호 사장은 최근 몇 달간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8월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9월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고객층의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50대 이상 고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20대, 30대도 많아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선물용이나 장신구 구매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 고객과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40대 여성이 골드바를 사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계속 오를까요? 남편이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데? 아줌마, 금은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져요. 근데 오를 때는 많이 올라요. 지금이 기회예요. 오후 4시,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증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 관련 투자 상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투자 상담사인 정민호 씨 35세, 증권업계 10년 경력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금 시장의 상황을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 주었어요. 현재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달러 약세가 예상되고 이는 금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는 더 자세한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이 모두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클수록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정민호 씨는 한국 투자자들의 특징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경제 불안이 클 때는 더욱 그렇죠. 최근에는 젊은 투자자들도 금 ETF나 금 관련 펀드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때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그는 상당한 금액을 금에 투자하려고 상담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의 30% 정도를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금액이 크시니까 현물과 ETF를 적절히 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은 안전하지만 보관 비용이 들고 ETF는 거래가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있거든요.
저녁 6시, 저는 다시 종로의 금거래소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골목의 분위기는 아침과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에 들러서 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박용석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쉬지 못한 채 고객들을 응대했다고 했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힘든 거니까 감사하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금은 분명히 좋은 투자처예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몰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런던, 홍콩, 상하이 등 주요 금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박용석 사장, 김은희 씨, 이용규 씨, 이건희 사장, 박미영 과장, 김정호 사장, 정민호 씨.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금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 상황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종로 골목에 가보니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영수 씨, 45세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그는 회사 운영자금의 일부를 금에 투자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요즘 사업이 워낙 어려워서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다가 금을 선택했어요. 은행 금리는 너무 낮고 주식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최영수 씨는 3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했습니다. 그에게 이는 상당한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해외에서 온 투자자였습니다. 일본인 투자자인 다나카 씨 50세였어요. 한국의 금 시장이 매우 활발하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금 시장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강해서 금 투자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훨씬 적극적이네요.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그 주 내내 이런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금을 사러 왔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가짜 금의 유통이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가짜 금을 판매하는 사기꾼들이 나타났어요. 김정호 사장은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금을 판다는 광고가 많이 나와요. 절대 속지 마세요. 금은 정식 업체에서만 사야 해요. 두 번째 문제는 투기 과열 현상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금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이용규 씨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금에 투자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드바나 금반지 등의 재고가 부족해졌어요. 이건희 사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급업체에서도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평소에 5억 배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자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금 투자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금값 상승이 정당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투기 거품이라고 경고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금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반면 연세대 이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금 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금값이 하루 만에 3%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종로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침부터 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용규 씨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금은방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금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대출 이자도 부담되고 학업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금을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은희 씨는 오히려 추가로 금을 구매했어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박용석 사장은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여러 번 봤어요. 오르기만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금은 결국 다시 올라가요.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11월에 들어서면서 금값은 다시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상승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저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와의 대화였어요. 이번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의 가치가 계속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해야 해요. 12월이 되자 금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폭등하지도 폭락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꾸준한 관심 속에서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근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김은희 씨는 계속해서 금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투자하고 있어요.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용규 씨는 대부분의 금을 팔고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지만 제 수준에서는 너무 큰 투자였어요.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다음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에요. 박용석 사장은 여전히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적당히 바빠요. 예전처럼 미칠 듯이 바쁘지는 않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와주세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이건희 사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의 광풍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안정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연말이 되어 1년을 돌아보니 2025년은 정말 금의 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한 해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금이 주로 기성세대의 투자처였는데 이제는 20대, 30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2026년 새해가 되면서 금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금의 중요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은 분명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식과 신중한 판단으로 접근한다면 자산을 보호하고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금 시장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 정치적 변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값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금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값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때로는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그 뜨거웠던 금의 계절을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경제의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